전일 발표된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3.4% 오르며 약 2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확산되면서 오랜만에 월가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라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재발될 경우 페드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큰 혼선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오늘 그 방송에 가장 핫 이슈 보면 엔달러 환율 가지고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엔달러 환율 문제에 대해서 엔화 투자를 좀 하지 마십사. 엔화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투자하지 마십사 하는 내용을 했는데요. 정영국 패드께서 준비하셨겠습니다는 엔달러 환율이 147.69, 148엔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엔화가 약세다 하는 것은 잘 아실 거로 생각하고요. 지금 148에 근접함에 따라서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던 150엔 언제 돌파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 투자했다면 그만큼 손실이 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엔화 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산다 하는데 지금 오늘 그 미국의 국채 수익률 금리를 좀 한번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면 요것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 금리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국채 금리가 올랐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달러 환율도 오르고 엔화가 그만큼 약세되고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엔화를 갖고 미국의 국채를 샀으면 양박을 맞은 꼴이 됐다는 걸 꼭 먹고 알 먹고가 아니라 엔화를 사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하면 꼭 먹고 알 먹고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유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오히려 양박을 맞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는 오늘 시장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인플레에 관련된 얘기가 특히 러시아와 사우디 간의 감산이 10개월 연장되면서 국제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사실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잭슨 홀의 파월 발언이 다시 재조명되는 꼴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동안 이게 8월 달 실업률 발표를 해서 잭슨 홀 미팅에 파월 발언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어요. 근데 월가에서 재정됐는데요. 그때 내용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는 괜찮다. 구체적 수치는 9월 전반으로 넘겼고요. 양대청과 관련해서 고용시장이 괜찮다. 건전하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요 목적이거든요.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그런 가능한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파월의 잭슨 홀 발언에서 왜 인플레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가능한 회피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인플레 재발을 우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국이 어제 CPI가 발표됐죠.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는 7월에 안정세에서 또 지난 2월에서부터 안정세에서 탈피했습니다. 비교적 큰 폭으로 탈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그런지 인플레 재발 우려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 그다음에 사실 그 물가에 대한 재발 우려가 되다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4.26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잭슨 홀 미팅 파월 발언 직후에는 4.1%까지 내려앉았습니다는 이게 갑작스럽게 4.26 되다 보니까 미국의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8월 실업률 그 발표된 이후에 랠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연착륙 랠리. 근데 월가에서 보면 이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6월 달 이후서부터는 좀 가격이 높게 올라갔던 종목을 좀 차익 진행해달라. 근데 실업률 발표 이후에 연착륙 얘기가 많더라도 아직 9월을 좀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월에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가 이렇게 진단이 드렸는데요. 그런 쪽으로 좀 인플레 문제가 9월에 굉장히 심상치 않을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도대체 어떻게 나왔길래 월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겁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어제 8월인데요. 예. 전년 동월비로 3.4% 나왔습니다. 이 수준은 지난 2월 이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안정되고 한국은행에서 매파 기조 속에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됐던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그 추세 중에서 우리가 보면 월별 지표는 3개월 추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2.7%, 7월이 2.3% 안정됐었죠. 근데 8월에는 3.4% 이렇게 증가했는데요. 예. 전월비 대비해서 1.1%포인트의 그 상승은 급등 수준인데요. 이건 2000년 9월 이후에 2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내부자 밖에서도 주목이 됐던 상황인데요. 그 요인 중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금의 유가 상승과 이런 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이것이 안정될 것이냐, 왜 인플레 재발 우려가 나올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8월에 우리 물가가 급등했던 두 요인이 양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 가격입니다. 예. 유가와 직결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국제유가가 이렇게 80달러 후반대까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일시적 현상이냐 하는 측면에서 향후에 인플레 재발 우려가 계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 의미를 던지게 되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생필품 가격입니다. 이 생필품 중에 많은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입니다. 농산품은 지금의 폭염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저도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는 사실 올해 얼마나 엘니뇨가 폭염이 심했냐면요. 예. 감자를 잘 농사했습니다. 감자를 진짜 잘 농사했는데요. 제가 지인들한테 보내는 과정에서 사실 그것이 배달에서도 문제가 있긴 했습니다는 그냥 감자가 이렇게 물러 터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내신 분들한테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열심히 켜놓고 그렇죠. 그게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입니다. 농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도 뭐 이미 느끼시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소비자 물가 3.4% 발표했다고 이게 2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생필품 가격의 주부님들은 3.4%가 뭐냐? 지금 몇 배씩이지 않았냐? 예. 가짓 가격, 상축 가격 몇 배씩 올라갔는데 저게 한국은행의 저게 지표 물가가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이 국회에서도 한국에서도 이 물가 편제 방식에 대해서 국회의원분들이 정식적으로 이게 제기돼서 우리 물가 편제 방식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상을 반영하도록 물가를 이렇게 지수의 개편 문제를 거기에 구성 항목과 웨이트를 바꿔달라 하는 쪽에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체감 물가와 그다음에 지표 물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8월에 물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이게 계절적인 일시적 요인이냐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유가의 상승세,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의 상승세 이런 거를 감안해 볼 때 이렇게 쉽게 꺾이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인플레 재발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8월 CPI가 반등한 가장 큰 원인인 국제유가 상승세. 올해 하반기 들어 참 가파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예. 오랜만에 이제 유가 얘기를 해서 최박 캐스터가 워낙 잘하시니까 근데 오늘 물가 관련해서 예.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양대 축이 유가와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이니까 예. 그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를 앞두고 유가가 재상승세에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하반기를 앞두고 국제유가가 67.7달러입니다. 예. 근데 오늘이죠. 미국 시간으로 9월이니까 오늘이 86.69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왜 인플레 재발 우려가 나오냐면 3개월 만에 유가의 상승세가 거의 28.8%, 29%, 30%에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1년 수치가 아닙니다. 3개월 수치입니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이런 모습인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의 유가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는 측면은 바로 미국과 사우디가 양대 축의 유가에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오늘 러시아와 감산을 10개월 정도 연장하겠다 하는 이 측면과 함께 사우디가 앞으로는 계속해서 고유가를 선호할 거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비전 2030 계획에서
리아드 2030 엑스포 행사가 우리 부산 엑스포 행사와 좀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우디 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재원을 지금 조달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고유가를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우디가 계속 그 고유가를 선호한다는 문제고, 그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이 바이든 정부가 그동안 작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달에 9.1%에서 지금 7월 달에 3.2%까지 안정시키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정유 회사들의 협조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전략 원유 비축분을 풀고 바이든 정부의 계획 노력했습니다는 이 정유 회사들은 대부분 다 텍사스주의 공화당의 모습입니다. 예. 근데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바이든 정부에 계속해서 협조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 그다음에 전략 원유 비축분이 OECD 권고치에서 3개월치인데요. 많이 좀 방출하다 보니까 이게 좀 굉장히 재고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고치에. 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절적으로 보면 9월 달에 이제 세계 원유 수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북반구 지역의 동절기에 접어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가의 그렇게 3개월의 급등세가 쉽게 안정되기는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되고,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이 어제 올라갔던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예. 그리고 CPI를 반등시킨 또 다른 주범이죠. 농산물 가격. 앞으로도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농산물은 에그리컬처입니다. 여기에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주부님들이 이 에그플레이션을 실감하시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사를 짓는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이 나가는 생산자 가격이 되기 때문에 정말 나갈 때마다 주부님들이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워서 소득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어려우면 사실 체감적인 가처분 소득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 굉장히 어렵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5월 달에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사실 올 여름철에는 켈빈 웨이브가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슈퍼 엘니뇨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북반구 지역의 대부분이 40도 정도, 그래서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60도 정도까지 올해 올라갔다는 것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남반구 지역도 지금 한 30도 이상 꽃이 피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세계 3대 곡창 지역에 사실 농산물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세계 3대 곡창 지역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서로 엇갈려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면서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켰던 수확기가 다르고 파종기가 다르니까 이게 1년 동안의 농산물을 안정시켰던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북반구 지역도 고온, 남반구 지역도 겨울철이 도래하지 않고 여름철이 이렇게 확 하다 보니까 결국 3대의 곡물 농산물 지역이 굉장히 어렵던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그 흑해 곡물 협정의 문제도 있긴 합니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결국 세계적으로 보면 에그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나오는 상태에서 한계 소비자 물가 어제 발표했던 3.4%도 농산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면서 결국 에그플레이션이 가시화됐던 것도 우리 소비자 물가의 지표 물가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슈퍼 엘니뇨 현상, 더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하는데요. 최근 유엔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상당히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유엔 보고서 앞서서 우리도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여름철 폭염에 사실 8월 달에 좀 온도가 많이 내려지다가 지금 마치 미국에서 나타나는 인디언 서머가 나타난 것처럼 아마 지금 후덕지가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것을 유엔의 보고서 이전에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모습이 지금의 이상기온 슈퍼 엘니뇨 현상이다 이렇게 부입됐는데요. 우리가 지금의 엘니뇨 현상이 얼만큼 빨리 오는가 하는 것을 송도 보고서 2018년이죠. 이때 IPCC가 폭염과 폭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018년입니다. 이때 1도 이상 올라갔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빨라지면서 인간의 체감적인 이렇게 인계 수준이 1.5를 많이 한다는 건 시청자분은 아시겠는데요. 2040년에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이게 불과 2018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발표했던 거 보면 1.5도 올라가는 것이 5년 128인가요? 124일 뿐이 안 남았다. 그럼 5년을 한다면 2028년에 사실 1.5도, 인간의 한계치 1.5도가 올라간다.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1.5도가 어떠냐? 그 대수롭지 않지 않느냐 하는데요. 그 사람의 온도에서 보면 36.5도에서 0.1도만 올라가더라도 미열 발생하고 모 발생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0.5도면 고열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1.5도는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이렇게 동식물이 사라지는 정도로 굉장히 온도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이건 시청자 여러분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농산물이 올해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게 낙엽이 콩 같은 경우는 낙엽이 져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사실 활엽수 같은 경우는 낙엽이 져야 되는데요. 지금은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파란 상태에서 낙엽이 지지 않고 말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바람 세기가 되면 그 이렇게 푸르튼 게 서로 터니까 거기서 불이 나거든요. 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도 1000곳 이상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그렇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게 농식물이 사라지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심하지다 하는데요. 지금보다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디스토피아 문제를 할 때 향후 10년간의 문제에서 최대 디스토피아 문제로 꼽는 사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 지금 2028년이면요. 저도 그 2028년이면 이제 아주 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지구가 이게 CO2 가스 발생하기 위해서 네 거냐 내 거냐 이게 핑퐁 게임을 할 때가 아니고 그렇죠. 아마 이것부터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028년에 지구 온도가 과거의 지구에서 버틸 수 있는 1.5도 상승이 2028년에 온다면 이제는 남 탓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일상생활에서 CO2 가스를 발생시키는 많은 휴지라든가 플라스틱 같은 거 이런 것도 실천해 나갈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디스토피아 문제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률 문제,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미국도 지금 다음 주 CPI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 재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월가에서 그래서 사실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어제 한국의 CPI에 대해서 뭐 거의 관심이 없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것도 바로 그렇다고 됐습니다. 예. 다음 주에 미국의 CPI가 13일에 발표되죠. 미국도 인플레 추가 안정이냐 인플레 재발이냐 이런 것이 벌써 7월 달에 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CPI가 작년 6월 달에 9.1에서 올해 2월 달 1년에 3%까지 안정됐었죠. 근데 7월 달에 3.2%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우리보다 먼저 인플레가 추가적으로 안정될 것이냐 아니면 인플레가 재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지난달에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3일 날 발표되는 그 내용을 보면 역시 여기도 유가 문제입니다. 유가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주거비 문제입니다. 예. 쉽게 일시적 현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7월 수치가 8월에 발표했습니다는 7월 때까지 유가 상승 요인과 그다음에 8월 달에 유가 상승 요인은 더 빨리 가파르게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13일에 발표되는 8월 미국의 CPI가 자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8월 CPI에 이렇게 최대 상승폭 23년 만에 최대 상승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게 재현될 수 있지 않느냐. 유가 상승과 함께. 예. 그래서 오늘 그 8월 실업률 위에 많은 사람들이 연착륙 랠리 뭐 이렇게 했습니다는 우리도 골디락스 이게 하드이니까 캐션을 그려가지고 제목을 했거든요. 예. 물론 변동성이 심하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심스럽게 3.5%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인플레 재발 우려가 된다. 잭슨 미팅에서 왜 파월이 인플레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의 기대와 달리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을까 하는 측면이 오늘 월가에서 잭슨 미팅의
파월 발언이 재점행됐던 이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경기나 경제 차원에서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가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인플레 재발 문제는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우리는 경기 성장률이 안 좋습니다. 예. 콜스푸시, 아까 이렇게 유가 상승, 농산물 다 공급 측 요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은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월가에서 보면 good news is bad news, bad news is good news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사실 굿뉴스는 굿뉴스죠. 왜 배드뉴스가 됩니까? 미국에 그렇게 경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미국에 지금 뭐냐면 작년 3분기 이후서부터는 미국의 성장률이 굉장히 2%에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분기 성장률이 5.9%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률이 5.9%면 굉장히 굿뉴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 근데 지금 물가 부분에 재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5.9% 되면 자, 지금까지는 공급 측 요인인데 총수 사이드에서 미국의 잠재 성장이 1.7%니까 오픈 법칙에서 보면 4.2%의 인플레 개입이 발생해. 총수요 인플레 요인이 또 다른 측면은 공급보다 인플레 총수 쪽에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률 6% 가면 굉장히 굿뉴스죠. 그런데 배드뉴스가 되는 것은 인플레 재발 우려가 증폭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8월 실업률이 발표된 이후에 많은 사람이 연착륙 얘기했지만 9월에 FOMC 내용들을 한번 보자. 좀 신중하게 이렇게 보자 하는 측면에서 성급하게 얘기했던 골드락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억해야 됐던 모습도 바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엔화 투자라든가 그다음에 엔화 가지고 미국에 국채 투자하는 것도 인플레 재발 우려가 있으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플레가 재발 우려가 있으면 미국의 달러가 강세되지 않습니까? 오늘 달러 인덱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인덱스 오늘 104대 진입했을 겁니다. 예. 104대 진입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 달러가 강세되면 엔화는 약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엔화 투자를 하립니까? 더더구나 엔화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국채를 사죠? 그 대형 증권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105엔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5대.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시청자분이 투자 판단할 때 제3의 기관에 해당되는 한국경제TV에 증권사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상품을 추천하는 것보다도 한국경제TV에 이렇게 얘기를 좀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좀 얘기를 잘 두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9월 FOMC 회의도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시나리오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가 시나리오를 1, 2, 3만 해서 예. 최악 시나리오에서부터 먼저 말씀했죠. 그래서 0.5% 이건 물러가긴 다겠죠. 중립 시나리오는 0.25%포인트 인상하고 QT를 그대로 가져가고 가장 베스트는 동결이다. 이렇게 된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한테는 실업률 발표 이후에 금리 동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는 사실 중립 시나리오 이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란은 배제하고 0.5% 인상, 이란과 사망 가지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증시적 측면에서는 0.25% 인상이라 하더라도 인상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익스펙테이션이 너무 연착륙 기대가 되고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이렇게 익스펙테이션이 형성되니까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부과되고 그 근거가 되는 인플레 재발효가 되면 증시 쪽은 랠리가 꺾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월에 있어서는 증시에서 보면 너무 랠리 골드락스 이런 것보다는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다. 그래서 6월 이후서부터 차익 실현하는 현금이 있으면 좀 9월을 보고 리스크에 노출돼 있을 때 보고 이렇게 피해서 9월을 보고 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한국의 CPI와 인플레이션 반등 가능성을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